방향성을 찾으려고 한다. 어제 그 말씀 드렸고요. 2일에서 3일차가 됐던 어저께 방향성을 회복했던 걸 깨버렸어요. 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 후에 재방향성의 탐색 기간에서 그걸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하락 기조 안에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기에 연속성으로 넘어갈지, 이 부분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냥 빠졌으니까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좋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으로 접근해 보시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화생항 송대표입니다. 2014년도 8월 8일 목요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쎄요, 대견된 움직임이라고 말하면 좀 과도한 것 같고, 뭐 우려했다기보다는 정석적인 파동으로 시장이 전개가 되면서 별로 좋지 못하게 마감됐습니다. 진폭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요. 변동성은 뭐 끼케야 230포인트 정도 빠진 거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3일차 때가 되는 어제가 이제 중요한 흐름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중요 구간 타이밍에서 주가가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예 시가부터 차분히 빠졌으면 좀 난데, 시가부터 조용히 빠진 것도 아니고 일단 주가가 들어 올라오면서 반등을 하다가 밀려버렸기 때문에 그 데미지가 약간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고가가 1.2%, 저가 0.68, 종가가 0.6%로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전강 후약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거의 2%대의 조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파동의 규모가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랬는지, 또 그러면서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34포인트 0.6%가 하락한 38,763포인트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캔들 자체가 윗꼬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직전 고점을 넘기자마자 바로 매물 소화 구간으로 넘어와 버리면서 하락형으로 전환되는데, 거래를 보시면 큰 규모의 거래가 쏟아지진 않았습니다. 큰 규모의 거래로 쏟아지진 않고 그냥 매물 압력이 좀 강력했는데, 뭐 내용적으로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냐, 첫 번째로는 빅테크가 다시 무너졌고요. 거기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SM 마이크로 컴퓨터가 실적이 좀 부진해서 폭락을 좀 했고 2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주간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일본 BOJ에서 말하기를 지금 시장이 좀 위험하다고 하면 우리는 뭐 금리 인상을 멈추겠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을 일본에서 했어요. 근데 사실 그 표현이 굉장히 안 좋은 내용입니다. 왜 안 좋냐면, 이거는 일전에 우리가 연준에서도 예전에 많이 봤지만, 중앙은행이라는 그런 집단은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보수적이면서 주관적이면서, 그 다음에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되든 말든 우리는 정책, 그 다음에 정부, 정권, 하여튼 권력의 힘에 우린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버냉킹 의장 때도 그랬고, 정부 정책의 발언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부담감이 좀 커지거든요. 이 부담감도 커지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신뢰도 문제예요. 신뢰도 문제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2024년도 8월 8일 날 정책 금리에서 실질 금리라고 합시다. 실질 금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5%라고 칩시다. 오늘이에요. 근데 이걸 갑자기 2024년도 8월 30일 날 정책 실질금리를 갑자기 플러스 1%를 해서 6.0%를 만들거나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0.00%로 저하시키거나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8월 8일 날 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난 5%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6%가 되면 문제가 생길 거고, 반대로 8월 8일 날 5%라고 생각해서 예금을 넣었던 사람이 0.00%로 바뀌면 반항이 생길 거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좀 고정적인, 좀 누가 보면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 좀 강해야 되는데, 이놈의 일본들이 결국은 그런 멘트를 내던지던 것이 현재 엔캐리 트레이더들의 부담을 더 자극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상태가 이어지면 자금의 이탈도가 빨라질 거라는 계산이 서니까 매도세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개장과 동시에 개장 때 고점을 찍고 그대로 내리 꽂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좋지 못했어요. 이게 하락에 대한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뭐 SMCI 뭐 이런 것들 의미 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 시간에 또 급락한 이후에 또 급반전을 좀 굉장히 좀 재미지게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변동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른 변동성이고 강력한 만등세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작들 자체만 놓고 봐도 현재 정책적인 방향성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간밤에 다우지수는 그렇게 말하면 됐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니케이는 현재 반등 중에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수가 바뀌어버렸어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 모두 상승분을 자차 반납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국내 증시도 하락 출발했다가 반등을 해가지고 보합까지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반등을 해서 보합까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일본이 아직은 버팅기고 있긴 한데, 이게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동안 이제 일본이 주가 영향을 줬던 모습세였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다시 공수를 받아왔으니 다시 일본으로 공이 넘어가는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도 이게 뭐 반등 자체를 보시다시피 어중간하잖아요. 그렇죠? 어중간해요. 이 반등이 얼마나 과감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자체가 공수가 바뀌긴 바뀌었지만 썩 좋은 반등세는 아닌 것 같다. 반등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애부장한 반등세를 보인다고 설명드리기에는 여러가지 데이터가 조금 부재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현재는 일부 조정 테스트를 다시 한번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나타나는 조정 테스트 이후에 아마 흐름이 좀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현물들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왜 급등락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수급이 너무 약해요. 국내 증시 수급이 이렇게 약할 수가 없어요. 국내 증시 자체가. 약하다는 얘기가 수급의 매기가 별로 없어요. 기관들 연장 팔아제끼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살 생각조차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 외국인과 기관이 이 정도 상태인데 지수가 버티는 것만 해도 지금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오늘이 둘째 주 목요일이란 말이죠. 둘째 주 목요일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지금 옵션 만기 영향이거든요.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방향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수급을 가지고 버팅기는 것만 해도 용한데 용한 수급 자체가 썩 좋아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외국인들이 판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쟤들이 팔든 말든 뭐 쟤네들이 매매하는 거를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관심이 아니라 외국인은 우리보다 뭐가 많겠어요? 정보력이 많겠죠. 제가 정보력이 많을까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정보력이 많을까요? 제가 많죠. 반대로 제가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정보력이 많을까요? 외국인들이 훨씬 많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5거래일째 8월달 들어서 8월 1일 제하고 연장 팔고 있거든요. 쟤네들이 앞선 기간들 8월 2일날, 5일날 주가의 양상을 보면 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아직 썩 좋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시장 자체를 베스트하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우려를 하는 부분이 뭐였냐.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바닥이 조금 너무 얇다. 어제 영상 꼭 봐보세요. 어제 영상 꼭 보셔야 돼요. 제가 딱 어제 별표 여기다 쳐드렸죠. 이쯤에서만 조금 레벨 다운을 해서 버팅기게 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너무 좀 땡겨놓고 하다 보니까 좀 약하다 라는 말씀을 어제 정확하게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딱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 정도는 나쁘지 않은 자리, 소소한 자리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속임수를 주면서 올리려고 하다가 확 빼버렸기 때문에 주가의 레벨 자체가 별로 좋지가 못한 거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예견된 조정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에 나타난 조정인데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반등한다고 믿는 것 자체는 조금 무의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하루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계속 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한 부분에 사실은 반응을 증식 안 하길래 조금 갸우뚱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어제 미국에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어찌 됐든 일본이 됐든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중앙은행은 자신만의 기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귀를 좀 닫는다고 하죠. 귀 닫고요. 눈 닫고요. 입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림 못 그려요 여러분. 귀가 있고요. 눈이 있잖아요. 그쵸? 눈이 있어요. 연준이 여기서 힘들어. 저기가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금리를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 연준의 생각이 많아지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왜 보면 안 되냐? 데이터가 이렇고 저게 이렇고 뭐가 이렇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니까 봤는데 너무 처참한 거야. 그래서 안타깝다 하고 여기에 데이터를 맞춰주면 또 연준은 큰 걸 읽게 되죠. 냄새는 맡을 수가 있겠죠. 냄새는 맡을 수 있어요. 이것까지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입만 열려 있어야 된다. 입만. 그래서 여기서 스피킹을 해야 돼요. 여기서만 스피킹을 해야 돼요. 어떤 스피킹? 본래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 연준은 파월 연준 중에 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우린 데이터를 보고 있다. 데이터가 우리가 원하는 선까지 올 때까지.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왜 우리가 원하는 위치까지 라는 기준을 잡냐. 우리는 그만큼 기준점 있게 가겠다는 걸 반증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본의 BOJ 쪽에서의 저런 발언들은 사실 굉장히 구시대적인 형상인데 참 나타났던 것만 해도 놀랐는데 증시가 영향을 받았으니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장은 이제 그러한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낙폭후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가 되면 방향성을 찾으려고 한다. 어제 그 말씀 드렸고요. 2일에서 3일차가 됐던 어저께 방향성을 회복했던 걸 깨버렸어요. 다. 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 후에 재방향성의 탐색 기간에서 그걸 실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하락 기조 안에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기에 연속성으로 넘어갈지 이 부분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마냥 빠졌으니까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좋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으로 접근해 보시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으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장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무리할 생각 없습니다. 어제만큼 수익 잘 냈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매매하고 간단하게 끝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생왕 송대표였습니다.